법잔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일기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상 허제도 교수님께서 나의 건국길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구단 허제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리에서 이게 참 저보다 높이 공부하신 분도 많고 잘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공부길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입니다. 주로 제가 온물교 만나가지고 공부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 변곡점에서 제가 느끼고 공부했던 것과 앞으로 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신고 드리면서 올리는 기도문 이런 중심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난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친구 따라갔습니다. 친구 따라서 창원교당 법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죠. 그때 첫 느낌은 이거 불교 교리에다가 지도자를 앞세운 기독교까지 좀 섞어 놓은 그냥 첫 느낌은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철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좀 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이 잘 다니고 대학 와서는 원남교당도 잘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진타운도 만났습니다. 이게 좀 공부보다는 좀 제밥에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그 이제 주로 이제 다음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저 변곡점은 처음에 이제 마음을 좀 처음엔 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다니긴 했지만 이제 그 마음을 제대로 알기인데 대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누가 발표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교무님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가 깜빡해서 교당에 가져갈 어떤 물건을 집에 두고 왔는데 교당에 안 가져온 거 이제 뒤늦게 알아가지고 교무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물건도 잘 챙기고 또 마음도 집에 가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교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집에 가서 챙기냐? 지금 챙겨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자기가 그때 크게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저게 뭐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마음은 시시때때로 지금 바로바로 챙기는 것이 마음 공부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한참 지나면서 깨닫고 그게 이제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제 견성과 관련해서도 이제 마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건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의문을 좀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찾고 있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이유에 대해서 참 하도록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못 찾았고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산다 했고 여러 가지 답이 있었지만 도저히 못 찾았는데 대학교 3학년, 4학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어떤 그 옆에 그 같은 동료분인가 말을 전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제 이걸 길도운 교무님께 들었다 하면서 이제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청기누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진급을 하기 위해서다. 육도 중 인도만이 진급과 간급을 터전이 되는 곳이고 천도는 복을 누리길 뿐 할 뿐 그 복의 기한이 닿으면 머물 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이게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는 이유구나. 복을 짓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인도에서 이제 함정도 빠져서 고생도 하고 간급도 하지만 마음 작용 하나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 진급하는 통로고 이게 영생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구나 하고 이제 그때 참 고맙게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교리 공부를 해온 과정인데 뭐 이거는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과정과 교전을 반복해서 읽고 정전의 주요 문구는 외우려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물론 다 까먹고 모릅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많이 애웠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교전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경험을 따라서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구 그대로 이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당에 있으면서 이제 수요 공부방 요거 이제 주로 참석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한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서는 이제 공덕을 좀 들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시간이 좀 안 나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여유가 생기면은 이걸 좀 진일보하기 위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던 중에 이건 그냥 언젠가 이제 한번 좀 앞이 깜깜한 시절이 한번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원불교에 이제 많이 젖어들기 전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오면서 쭉 해보니까는 내가 살아온 가치관 자체가 아주 무조건 모두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은 교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나 뭐 가정이나 뭐 친구나 뭐 제가 스스로 좀 느껴서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이 원불교 교리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는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사고방식 자체를 갖다가 원불교 교리 중심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깜깜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언제 다 뜯어 고치지? 그때 참 깝깝했습니다. 깝깝했는데 뭐 조금씩 해오다 보니까 고쳐진 것도 있고 그때도 뭐 언젠간 되겠지 하다 보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도 제가 계속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급과 간급, 인가, 보험 공부인데요. 제가 중년기를 좀 롤러코스터처럼 좀 지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IMF 사태로 이제 권고사직하고 사천에 슬립하는 벤처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제가 지방에 집 하나 있는 것까지 좀 사촌이니까 좀 틀어놓어서 같이 했는데 결국 부도나서 망했어요. 어렵게 지내다가 또 그 친구가 재기를 해서 그 덕에 저도 이제 상장사 임원까지 또 몇 년 지냈습니다. 잘 지내다가 또 그 친구가 이제 형사 문제 되는 바람에 또 쫄딱 망하고 저도 한 3, 4년간 형사 문제를 좀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변 도움으로 이제 취업하고 지금 회사에서 한 9년 가까이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느낀 거는 이게 경계나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히려 과거를 청산하고 진급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부도나 형사 피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과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뭐 시간 되면 백팔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형사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공적 절차에서 쭉 정리됐는데 저는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 수행자 정도로 좀 간단하게 처리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마음 공부를 좀 더 정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져서 제 스스로는 더 진급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당하지 않는 재산이나 복은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코스닥사 임원이 되면서 옛날에 이제 날렸던 재산보다도 단기간에 훨씬 많은 그 재산을 좀 늘렸는데 그게 불행히도 2, 3년간 시달리면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딱 제가 옛날에 벌어놓은 만큼까지만 딱 남고 나머지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구나. 진리가 참 정확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고 지금도 이제 몸에 조그만 상처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참여해야 되나? 하고 이제 찾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연을 푸는 공부입니다.
깊은 악연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남기고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장과 제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사람이 부사장 때는 이제 별 거기 없었는데 저는 이제 경영 지원 업무로 회장의 지시를 직접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사장이 되면 자기가 직접 지시를 하게 되는데 엔지니어 출신에서 저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그만둔다고 싸우고 회장이 이제 중절에서 이제 올 8월까지 정년까지만 있는 걸로 이제 그게 이제 재작년 초 말에 이제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 서로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뭐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분도 따지고 보면은 저하고 이제 의견이 다른 거고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보는 시각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걸 보고 가치관을 이쪽으로 더 두느냐 저쪽으로 더 두느냐 이제 그런 차이고 습관하고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죠. 그분도 보면 이제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덕분에 저도 월급 받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서로 보면서 좀 불편하지만 계속 저도 이제 그분한테 싫은 내색은 안 하고 계속 이제 마음을 다듬는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랬더니 좀 오래 한 편이죠. 거의 한 1년, 2년 뭐 이렇게 되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분도 특별하게 자기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걸 정도, 뭐 가끔은 이제 인간적인 대화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뭐 그런 식 정도. 가끔 마음에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큰 불은 대부분 정리가 다 되었거나 그래서 이게 경계가 이제 항상 공부거리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내 마음에 힘든 큰 악연이 더 큰 공부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해보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좀 하나는 이제 응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거. 양계 일부가 이제 응계의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들, 전생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좀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고 영적 세계를 조금 체험해 보고 싶은 이제 그런 거. 이게 제가 좀 촉이 느리거든요. 둔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작동 원리인데 이게 물제 무상의 공안 자리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온갖 것들이 유상으로 생겨나는 원리의 그 바탕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이제 제가 이제 화두로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상 서문에서 우주는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그래서 원인이 성주계공, 생로병사, 심시작용 뭐 그런 것이고 결과가 변해서 진급, 간급으로 표시되는데 그 연결 고리가 뭘까?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에서 보면은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대수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작동 원리처럼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왜 그 모양대로만 나타날까? 즉 꽃을 심으면 나중에 조건이 맞아 발아하면 자라서 꽃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꽃으로만 피어나게 되어 있을까? 나무나 돌이 아니고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DNA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타날 건데 이제 좀 모르겠어요. 좀 이게 제가 해로가 꼬인 건지도 모르겠는데 좀 이제 그런 부분 좀 한번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 기도인데, 아침, 저녁 신고 시 이제 항상 맨 앞에 이제 들어가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온 불교가 발전하고 개포교당, 동안양교당, 도남교당을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많은 생명들이 원불교에 기하여 성불 제조의 길을 닦게 하시고 복과 해가 구족해 하소서. 이 세상 모든 생명과 계층과 사회와 국가 민족과의 갈등을 얻게 하시고 서로 상생상련으로 공정공영하며 나날이 지나 진급하게 하소서.
중음에 머물러 계신 모든 영가께서 애착, 탐착, 온착 등 착심을 모두 버리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선도로 천도되어 극락왕생하게 하소서. 지구 환경이 잘 보존되고 생태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문안을 맨 앞에 넣고 아침에는 이제 저 자신과 교도, 가족, 회사, 친인척, 가까운 분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저녁에는 참회, 그리고 영가분들, 부모님, 친인척, 그리고 사고 병으로 안타깝게 가신 주위의 분들하고 에 대해서 영가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올리고 제가 빚진 분들, 그 다음에 현재 전쟁 종식과 제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올리고 시제에 따라서 약간 좀 추가하는 분들, 짧게 추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시간은 좀 긴데 뭐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이제 그냥 할만합니다. 예.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새기고 있는 문구는 이렇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하고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좋은 인연 작복은 사심 없이 형편껏 정신, 육신, 물질로 베푸는 데 있다. 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연아 교수님, 올챙이 꼬리고 헤엄치기. 꼬리고 헤엄치기 맞습니까? 꼬리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불교 도남교당 교화사단 빛나는 연꽃 송연아입니다. 신앙수행담을 발표하기 전에 원타원님에게 사과를 보냅니다. 미리 준비하고 마치고 기다려야 안심하는 사람이 미루고 미룬 저 때문에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며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올챙이 꼬리로 헤엄치기라는 제목으로 신앙수행담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개구리는 알로 태어나 아가미로 호흡하며 뒷다리에 이어 앞다리가 나오고 폐로 호흡하면서 땅에서 생활이 가능한 개구리로 자랍니다. 저는 뒷다리가 나오려고 하는 올챙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안이 비서지는 육군작용이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같은 말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복도 많고 일복도 많은 저는 죄송합니다. 조금 모자란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조무사 양성소를 나와서 국립나주정신병원과 수유동에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짧은 기간 나주에서 같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 외에 접점이 없는 저에게 과장님은 간호사들의 노망인 간호과 사무실로 발령을 내셨고, 송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잘 따르니 유아교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아 하시며 공부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귓등으로 듣고 말았는데 다시 권하셨습니다. 자꾸 권하시니 등록을 했고 실습을 위해 교대 근무를 하는 병동으로 옮겨주실 것을 요청드려 병실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은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분도 계셨고 오토바이나 기타 사고로 중도 장애를 가진 분도 계셨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 간호사와 야간 근무를 마쳤는데 분위기가 싸합니다. 뭔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에 퇴근을 했고 그 간호사와 근무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불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바쁜데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었고 저는 일을 즐기는 사람인지라 일을 보고 구경하는 타입이 아닌데 제게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니 답답하기만 했고 나중에는 그 간호사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대 근무라 매번 근무를 바꿀 수도 없어 고민 끝에 일전에 제게 취업 요청이 왔던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1년 동안 장구 강사로 온 김명지 종토와 인연이 되었고 어린이집 연합 행사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유아반을 거쳐 영아반 교사, 양호교사, 상담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고개를 들면 개나리가 피어있고 고개를 들면 단풍이 지고 있고 또한 체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13년 넘게 일해온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쉬는 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라 오래 쉬지 못하고 여행사를 거쳐서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개조해서 뼈대만 남은 도서관에서 같이 공사하고 장난감 포장하고 홍보지 만들어서 돌리고 바쁜 시간이 흘러 도서관이 안정되니 무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무 시간이니 개인 일을 하지는 못하겠고 8시간이 어찌나 길던지요. 그래서 다른 일이 없을까 찾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 시간제 보육 관리자로 본청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전 근무자는 시간제 보육 관리자 일만 했다는데 저는 보육 전문 요원 업무까지 추가하여 월화수목금금 일을 하게 되었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정부에서 시간제 보육 관리자 사업을 종료시키고 시간제 보육실만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센터장님과 동료들은 대체교사 관리자로 계속 같이 일을 하자는데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서 단호하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직업 없이 가장 길게 쉬어본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동면하는 개구리처럼 잠만 잤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자는 시간이 길어지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자도 되나? 남들도 이러나?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면 저녁을 꼴딱 새는 사람인데 앉아있지도 못하게 잠이 쏟아집니다. 주위 인연에게 말을 하면 그동안 충분히 일했잖아. 지금은 그렇게 자도 돼. 뭐를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해. 편안하게 자. 이러는데 불안해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사님은 저에게 도덕 기준을 낮추라고 합니다. 도덕 기준이 높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상담사님 말을 부정했고 종로 일가에서 삼선동까지 걸어 다니면서 내가 그런가? 정말 그런가? 맞나 보네. 그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명지정토님은 저를 보고 원불교와 인연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저는 소록도에 있을 때 익숙한 종교인 교회에 다니면서 소록도 교당에 자주 가서 교무님께 차도 얻어 마시고 책도 빌려보곤 했어도 사회에 나오는 순간 원불교를 까맣게 잊고 살았기에 원불교라는 종교는 기억도 없고 모르는 종교라 선뜻 나가겠노라고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명지정통님은 홍제교당에 저를 등록해놓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록도에 있으면서 권유로 교회에 나갔고 나주에 근무하면서 강권에 이끌려 교회에 나갔고 다니는 직장마다 요청이 있었기에 답을 미루고 있는데 성품이 불교와 맞는 것 같으니 불교와 색깔이 비슷한 원불교에 적을 두어보라고 하여 도남교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당에 입교하여 법회에 참석하고 약간의 홍공금을 내고 수요 공부방에 참석하면서 머리로만 조속신고를 알았고 일단 들어왔으니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보자는 생각에 법문사경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도타원님과 이론산 서원문 친구이고요. 이호종 유시원님과는 법문사경 동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누워서 뒹굴면서 피곤을 털어내고 일어나 3분 선을 하면서 조석신고를 합니다. 올해 제 공부표저는 자신미타로 자신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공부인입니다. 제가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처처불상 사사불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부작 꼬리로 헤엄치며 부족한 사람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법 알려주시고 공부하도록 일깨워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록도에서 나주에서 재활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또 교당에서 크고 작은 인연들과 일이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저의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 주었고 저를 세워준 것을 알기에 그리고 또 인과의 이치를 알게 되었기에 일이 생기면 드러나는 현상보다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은혜에 감사하며 벅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챙이 뒷다리를 챙기고 앞다리로 도약의 발판을 삼아 원불교라는 큰 낙원 세상에서 활기차게 뛰어놀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맑고 밝고 훈훈한 개구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거지요? 저에게만 의미 있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